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북 광장교차로는 울퉁불퉁한 도로로 인해 지나는 차량들이 크게 흔들려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제3피해와 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8달로 전북광장 교차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에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일 오전 전북광장 교차로는 이날도 어김없이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대형 버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커브길은 유별나게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도로 바깥쪽이 완전히 솟아올랐고 손상이 심해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마다 크게 흔들려 옆 횡단보도의 시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포장된 종합경기장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스팔트가 요철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형됐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신호를 지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로 아스팔트가 한껏 올라간 열기 때문에 물러져서 요철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운전자 A씨는 도로 위에서 갑자기 요철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피해서 운전하려다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옆 차선으로 달려도 대형 버스가 나란히 달리면 흔들리는 모습이 위협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요철이 심한 도로 포장 상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루빨리 도로 상태를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게 취업문이라고 하죠. 힘겨운 준비 끝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담 직종에 관련된 일자리 면접을 본 A씨는 면접 자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자기네들은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좋게 말을 한 건데 까라면 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린다라는 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떨어진 줄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직설적으로 좀 과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라고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똑똑하고 잘나서 떨어진 줄 알아라. 그걸 전체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금년 기업 공채에 응시한 취업 준비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63%가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공개한 채용 갑질 사례들을 보면 인격 모욕적이거나 성차별적 질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질문들을 대략 살펴보면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너무 똑똑해도 문제다, 예전 업무 경력을 가리키며 이것저것 시다버리한 것이다 라는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관련 직업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면접관의 태도가 그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면접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최소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군산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첫 관문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설이 낡은 데다 공간마저 협소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시외 버스 터미널은 월 평균 이용객이 8만 3천여 명, 고속버스 터미널은 3만 2천여 명으로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문을 연 지 40년이 흘렀는데도 구간별 버스만 증차됐을 뿐 공용버스 터미널의 환경 개선에 대해 군산시와 터미널 운영사인 주식회사 금호산업은 정작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노후화와 함께 공간이 협소해 터미널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이 몰리는 명절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군산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시설은 최소 면적이 총 2,577제곱미터이어야 하지만 1,305.5제곱미터, 기준치의 50.6%로 최소 시설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경암동 현 부지에서 현대식 복합터미널 신축 및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자들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 역시 재정상의 이유로 군산시가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신축이 어렵게 된 마당에 이를 대체할 최소한의 서비스는 개선해줘야 한다는 이용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2일 세종시와 KB스전자가 11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스전자는 항만이나 고속도로용 CCTV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 진출 대신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세종시를 투자처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B스전자는 미래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에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 상반기 안에 스마트 첨단 보안 장비 생산 공장을 건립하게 되며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50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CCTV 분야 35년 경력과 18년간 세계적인 유수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종시에서 스마트 첨단 보안 장비의 생산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의기마을 4.3길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부의장,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원 지사는 의기마을 4.3길이 화해와 상생, 관용의 정신, 국민통합과 세계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해설사로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변 편의시설도 정비해 4.3길이 또 다른 제주의 명소가 되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통된 의기마을 4.3길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 동광마을 4.3길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9월 말에는 북촌마을 4.3길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로 읍면별로 한 개소의 4.3길을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4.3에 대한 체험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책 현장 방문지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과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대회 시설을 비롯한 준비 상황과 주변 관광지를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평창올림픽이 문화 선진국과 스포츠 선진국, 관광 선진국으로서 위상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규모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올림픽을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알찬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개최도시 평창과 강릉 지역의 관광 기반 시설 구축 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 상황 등 문화관광 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주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무료 주차장 시설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앱을 통해서 전국의 주차시설 위치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인사담당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지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인사 혁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